윤석열 정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일본과 점점 더 친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쪽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친일파다, 이제 이런 비난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한국의 국익과 관련해서 한국 정부가 일본과 친해져야 할 필요가 있겠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데, 이웃나라하고 관계가 좋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의 국익과 배치되는, 대한민국의 국익을 해치는 경우에도 일본 편을 들고 나선다, 할 말을 하지 못하고 일본의 눈치를 보는 듯이, 일본의 비위를 맞추는 듯이 보일 때가 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윤석열 대통령, 윤 정권이 일본과 친해지는 것은 꼭 원해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독도 문제. 국민들이 그것만큼은 한치의 양보 없이 명시적으로 독도는 우리 땅이다 하고 밝혀야 한다. 그런데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근래에 일본의 오염수 방출 문제, 이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때는 현재 한국 정부,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는 납득하기 어려운 면이 많습니다. 일단 일본이 오염수를 방출하는 것을 환영할 사람은 없는 겁니다. 첫째는 그것이고, 또 일본의 입장을 본다면 방출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한계점까지 왔기 때문에 방출하겠다고 들고 나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항상 문제라는 것은 이렇게 서로 물러설 수 없는 그런 대립 상태일 때 문제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의 입장도 이해하고, 또 IAEA에서 과학적으로 하한선은 좀 맞춰지는 것 같다는 그런 입장을 보이면 그곳은 그렇게 말하는구나, 이것도 이해를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통령은 국민의 일꾼이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아주 대단히 우려하고 있다, 싫어하고 있다, 이것 또한 사실이고, 국민이 그렇게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이유는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국민의 일꾼인 대통령이 우리 국민의 뜻은 그렇다고 하는 거, 그거 하나만큼은 표면에 드러내서 계속 국민의 뜻이 그러니 내가 국민의 뜻을 거스를 수 없다는 것을 견지해 나가야 한다. 그런데 그게 없습니다. 오히려 국민을 설득합니다. IAEA가 뭐라고 하니까 우리 국민은 대수롭지도 않다는 겁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많이 분노하고 실망하고, 직접 우려하는 사람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현 정권이 왜 그럴까? 이 국민의 뜻이 이렇다는 것만큼은 만사 젖혀놓고 반드시 그걸 지켜줘야 되는데, 그래서 일본하고 끝까지 싸워라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협의를 할 때 빠뜨려서는 안 되는 중요한 핵심이다, 이게.
그런데 그게 무시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친해지는 것이 어쩔 수 없이 개 목걸이를 걸어서 끌고 가면 끌려가듯이 그런 어떤 사유가 있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된 겁니다. 첫째는 한국이 일본과 친해지는 것을 미국이 원한다. 이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더 우리가 지금쯤은 여러 날이 흘렀으니까 이게 미국이 왜 원하는가, 아주 선량하게 북한이나 중국이나 러시아가 이 남진을 해오면서 이 남쪽을 노릴 때 자유세계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똘똘 뭉쳐서 방어를 해라. 그것도 하나입니다. 이제 그것은 표면적인 것이고, 이제 시간이 점점 가면서 미국 민주당의 바이든 대통령, 이제 민주당의 후보자, 대선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면 왜 한일 관계가 계속 돈독해지기를 원했을까? 자기에게 뭔가 이익이니까 그랬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바이든의 그 대선 전략, 이번에 그 재선에 성공하고자 하는 그 전략과 이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바이든의 대선 전략이 어느 국지적인 문제, 이것으로 그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이든의 대선 전략을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볼 수 있느냐 하면은, 세계 단일 패권국 미국으로 다시 한번 미국의 영광을 이라는 이런 기치를 내걸고 이번 그것을 재선 승리의 깃발로 그것을 내걸고 있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바로 이 미국이 세계 단일 패권국으로 다시 그 과거의 영광을, 세계의 리더로서의 위치를 되찾는 그것을 바이든 대통령은 대서양 횡단 동맹, 지금까지 나왔던 것하고는 다르게 2023년 7월 12일 현재의 대서양 횡단 동맹을 그 전략으로 하고 있다, 이 정도 이야기를 해두겠습니다. 그러니 미국이, 바이든 대통령이 원하기 때문에 일본과 친하게 지낸다, 이게 한 가지입니다. 물론 과거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이제 좀 더 바이든이 왜 원하는가 하는 것이 명확하게 되어 가고 있기는 한데, 이게 한 가지고, 또 한 가지는 한국 정부가 돈이 없어서 일본하고 친해지고 있다, 이제 이것을 새로운 그 이유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돈이 없어서라는 것, 한국의 대기업이 돈이 없어서, 한국의 공기업이 돈이 없어서 일본하고 지금 친해지려고 하고 있다, 이제 이런 부분을 살펴봅시다. 우선 한국의 기업들이 돈이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뉴스가 뭐 몇 가지만 소개해도 그렇구나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일본에다가 채권을 발행한다. 이것을 사무라이 본드라고 부릅니다. 이 엔화 표시 채권이다. 채권을 파는 겁니다. 어떤 예가 있었느냐, 실제로 발행을 했습니다. 2022년 10월에는 신한은행이 320억 엔 그 규모의 채권을 발행했습니다. 이게 320억 엔이면 액수가 좀 많습니다. 같은 2022년 10월에 현대캐피탈이 마찬가지로 사무라이 본드를 200억 엔
발행을 했습니다. 그 사이에 또 많이들 했을 겁니다. 어떻든 그 다음에 2023년 7월에 와서 한국투자증권이 200억엔 사무라이 본드를 발행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일본에다가 채권을 발행을 하면 일본 사람이 한국 채권을 사는 겁니다. 자, 이런 게 있었다. 게다가 자금에 쪼들리는 대기업들, 공기업들이 일본을 바라보면서 일본에서 돈을 조달하려고 한다는 뉴스가 다수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이름을 올린 곳을 보면 롯데그룹, 포스코, 대한항공, 한국전력 이런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국 기업들, 한국 공기업들이 일본의 채권을 발행을 하려고 했을 때 그러면 일본인들의 투자를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본인이 투자를 많이 하게 하려면 거기에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한일 관계가 밀착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한일 관계가 좋아야 한다. 사실 돌이켜보면 문재인 보궐 대통령 때 한일 관계가 아주 극단으로 가서 서로 간단히 말해서 왕래를 끊어버렸다. 우리 군대를 가지고 우리는 북측만 경계한다고 생각했는데 일본에 대해서 우리 군이 방어를 하고 그리고 일본 측에다가 지난번에 다툼 문제 있지 않습니까? 서로 자위대 항공기 보고 물러나라 하면서 사실 그거는 적대국 취급을 한 거다 해서 아직도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돼버린다면 투자가 많아지지 않을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한일 관계가 좋아져야 한다. 이게 이제 현 한국 정부 윤석열 대통령이 친일파 소리를 들어가면서 일본과의 관계를 우호 관계로 그렇게 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인가? 이것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일본인의 투자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는 단지 이것만이 아니고 한국의 채권이 그렇게 매력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리를 훨씬 더 올려줘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비싼 이자를 주고 돈을 빌려오는 셈이 되는 것이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한국 기업이 일본의 채권을 발행한다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봅시다. 이런 그림으로 설명을 하면 될 겁니다. 한국의 사기업, 공기업 앞에서 보았듯이 이런 데서 일본의 투자자에게 채권을 주는 겁니다. 이 채권을 주고 일본 투자자의 돈을 받아오는 것이 이게 채권 발행의 모습입니다. 그래, 채권이라고 하면 특별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이 종이 조각, 이 증서를 가지고 오면 이자를 계산해서 원금을 돌려주겠다 하는 일종의 차용증이다. 그렇게 하면 아마 쉽게 이해할 겁니다. 자, 이러고 보면은 이제 관계가 분명해집니다. 일본의 투자자는 돈을 준 채권자가 되고 한국의 기업은 돈을 빌어온 채무자가 되고 한마디로 빚장이가 되는 거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한국의 사기업, 공기업 그것도 이름을 들어보면 아주 큰 그런데 금융기관 이런 데서 일본에 채권을 발행하는 것은 일본에 가서 사업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일본에서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이 일본에서 돈을 빌어오는 겁니다. 이자부로 빚지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의 기업들이 이게 공기업까지 거기 들어있다는 것은 참 우려되는 부분인데, 하여튼 한국의 기업이 돈이 없어서 일본인들에게서 큰 돈을 지금 빚을 얻고 있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면에서 윤석열 정부가 이런 기업들을 위해서 일본과 친하게 지내는 것인가? 이것을 한 가지 궁금해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단계로 한국 정부도 돈이 없는 것인가? 이제 이런 더 큰일이 날 그런 걱정까지 해야 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 7월이 되면서, 그러니 2023년 7월까지 한국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113조 원, 억도 아니고 조 단위입니다. 113조 원을 급전을 당겼었다. 이게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면 한국 정부가 빚을 졌구나. 그것도 급전을 냈구나. 113조 원을 급전을 냈구나.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돈이 없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2023년 6월 29일 한국 정부는 일본하고 100억 달러 통화 스와프를 체결했습니다. 이제 이게 달러라고 하는 것이 쓸모가 있다. 일본하고 하면서도 이렇게 이제 한국 정부 쪽에서는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 통화 스와프 체결을 하기 전까지 회의를 몇 번이나 하고, 또 일본의 주장이기는 하지만 일본의 NHK, 산케이 이런 일본의 그 언론 보도를 보게 되면 한국 정부가 일본과 통화 스와프 체결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계속 나옵니다. 한국이 원해서 체결했다. 이런 겁니다. 통화 스와프라는 것이 형편이 좋을 때 가동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래서 통화 스와프를 체결을 하는데, 이 설명이 참 묘합니다. 기재부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게 별로 필요치 않다. 그런데 이게 별로 필요하지 않은데 일본하고 사이가 좋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의미에서 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한국 정부가 무엇을 내세우는가 하면은, 이 통화 스와프를 체결하면서 외평채를 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에서 이 행사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채를 발행하겠다는 겁니다. 일본에다가. 이 외평채는 엔화 표시 외국환 평형기금 채권이라고 하는 이제 국채 발행을 하는 건데, 그러면 이것도 한국 정부가 일본에다가 채권을 발행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한국 정부가 이거 왜 하는지를 밝힙니다. 앞으로 한국의 기업들, 한국의 금융기관들이 일본에서 엔화 채권을 발행하는데 우리가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외평채를 발행하기로 한 거다. 필요해서 한 게 아니고 기업들이 일본에서 돈을 꺼오게 그런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앞장섰다. 이제 이렇게 밝힌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미 국내에서는 그런데 변변치 않다 하는 지적이 나왔지 않습니까?
아무튼 채권을, 국채를 발행한다고 했습니다. 하면서 일본에서 한국이 혹시 돈이 부족해서 그런가 할까봐 변명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은 매우 양호하다. 그리고 한국 자본시장의 수익성과 안전성도 매우 양호하다. 이런 설명을 덧붙였고 이게 모든 뉴스에 같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자, 통화 스와프를 하면서 한국이 그렇게 원해서 여러 차례 회의를 하고 어렵게 이 통화 스와프를 체결했습니다. 이 통화 스와프 체결한 날 그 기재부 장관이 만면의 미소를 지으면서 그 사진이 그 신문마다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야, 이제 됐다.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우리는 필요 없다고 합니다. 추경호 장관이 그 이야기를 한 게 일본 신문에 실렸습니다. 우리 한국은 이 통화 스와프 지금 필요하지 않은데 이렇게 스와프 체결을 함으로써 한일 우호 관계가 좋다 하는 것을 세상에,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다. 그래서 이 상징성이 중요한 거다. 여기에 대해서는 한국은행도 같은 인터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놓고 채권을 발행하는데 국채, 외평채를 발행하면서 이거 기업과 은행이 채권 발행하는 거 도와주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다 좀 이치에 닿지 않고 지나치게 우리는 돈이 넉넉하고 돈이 필요하지 않다 하는 식의 설명을 너무 하니까 한국 정부가 정말 돈이 없는 건가? 당연히 이렇게 의심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보았을 때 한국 정부가 재정적으로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은 국내에서는 여러 이런 뉴스 저런 뉴스로 우리가 조금 느낌이 오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당장 예산 30% 감축 지시 이런 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복지 예산 축소하려고 노력하는 거, 이런 것들 자연스럽게 세수를 늘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을 어떤 계층별로 나눠 가지고 갑자기 세수를 확실하게 대량으로 확보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정말 돈이 없나 하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모든 것을 일본에 기대고 있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기업도, 공기업도, 금융기관, 그리고 정부까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일본이 이런 한국의 약점을 알아버렸구나. 혹시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시종일관 고자세로 나오는 것이 바로 이래서 그런 것인가? 그런 그게 그건가 하고 연결을 시키게 되는 겁니다. 일본이 우리에게 고자세로 나온 일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래에는. 그런데 일본과 이게 친일 정부다 소리를 듣는 윤석열 대통령, 윤 정권에서 일본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고자세입니다. 한국에게 양보하는 것이나 이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번에 오염수 방류에 있어서도 정작 일본 내부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한국에서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그 대중들, 그 정치 세력은 가볍게 무시해주면 된다. 이런 것이 아주 규모가 큰 언론사에서 제목으로 뽑혀서 실릴 정도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독도에 대해서 입도 벙긋 못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은 참 큰일입니다. 영토에 대해서 이렇게 주눅이 들어있으면 한번 지금 독도에서 우리 원래 하던 그 방어 훈련도 축소하고 또 거기에서 어떤 그 지자체 단위에서 하던 행사도 그 취소하고 또 비공개로 돌리고 이래서 밖으로 봤을 때는 윤석열 정권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에 찬성했다. 이런 그 기회를 몇 차례 승인을 해버린 셈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거 이렇게 갈 문제가 아닌데 어쩔 수 없이 돈이 없어서 이러고 있는 것인가 하는, 그래서 앞으로도 일본하고 가까워질수록 더 많은 충돌도 있고 이해 대립도 있을 텐데 우리는 그냥 무조건 갑이 아니고 을의 위치에 놓이게 된 것인가, 이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만일 이렇게 하고 있다면, 돈이 없다 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면 정부는 뭔가 제대로 대책을 세워야 할 겁니다. 국가가 을의 위치에 놓인다 하는 것은 그게 바로 속국이 됐다 하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